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 말이에요.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뒤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연말이나 연초가 다가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들, 그 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점으로 흩어져 있던 경험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제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자신을 괴롭히죠.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후회를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후회한다는 건 내가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후회를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사는 것뿐이죠.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배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동네를 걷다가 문득 옛 직장 건물 앞을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퇴근길에 스쳐 지나가던 동료의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를 괴롭게 기억하는 건 과거가 괴로워서가 아니니며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짐으로 짊어집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내 선택은 뭐란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후회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이었어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판단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주말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손을 잡아당기며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었죠.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응, 그래 하고 대답만 했지. 정작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진짜 존재하는 건 오직 현재뿐인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순간이 바로 현재였는데 말이죠. 지금 와서 그 시간을 그리워하지만 그때도 나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진짜 평온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욕망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때만 가능해요. 어느 날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실패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던 일이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책에 비유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읽었던 부분을 떠올려야 해요. 앞장에서 일어난 일이 뒷장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이해되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떠난 날이 떠오릅니다. 빈 방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대화할 걸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늘 바빴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인생을 낭비하고 늙어서야 그걸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내일 해도 되지 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시간은 흘러갔고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지만 이것도 인간의 본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배우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이해하는 시기라고요. 젊었을 때는 경험을 쌓아요.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그 모든 게 배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경험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죠. 그는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견디기 쉽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행동했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더 괴로워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그때 시도했더라면 하는 상상이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후회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보라. 하지 않은 후회가 한 후회보다 더 오래 남는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장 아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패한 건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서 문득 생각했죠. 왜 나는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뤘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시간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었을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룬다. 일상에 쫓기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린다. 관계를 돌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죠.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자주 연락할 걸, 더 많이 만날 걸 하고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이란 건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빈집을 정리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쓴 편지였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자라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주저한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괜히 오글거려서 말을 아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때 후회해요. 더 많이 말할 걸, 더 자주 표현할 걸 하고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 사람은 모르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덜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던 그 힘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젊었을 때는 많은 걸 원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줄어들어요. 더 많이 원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요.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좌절하고, 얻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적게 원하면 고통도 줄어들어요.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비우면 채워지는 역설이에요. 덜어낼수록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덜어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망을 줄이면서요.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지만 그 의미는 더 깊어진다. 젊었을 때 10년과 나이 들어서의 10년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것에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의미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이런 것들에 시간을 써야 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돼요. 후회는 지혜의 시작일 뿐, 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 후회를 짐으로 만들지 않으면 돼요. 배움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과거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후회의 무게로 볼 수도 있고 지혜의 자양분으로 볼 수도 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여정이라고요. 지나온 날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어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커집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덜어낼수록 우리는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진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고 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울수록 마음이 채워집니다. 후회는 지혜가 되고 상처는 연민이 되고 고통은 성장이 됩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다시 걸어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이 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는 씁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동한 건 그것이 그때의 나였기 때문이라고요. 달리 할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인 대로 산다고요. 성격이 행동을 결정하고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과거의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말투나 행동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아니, 정확히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본질은 그대로이다. 외모는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달라져도 말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소심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조심스럽고 대담했던 사람은 여전히 용감하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편해져요.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돼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운명을, 내 본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괴로워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온해져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우울했어요.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생각에 잠기기 좋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이가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작은 손가락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저 바빴는데 손주를 보니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죠. 저 작은 숨결, 저 부드러운 볼, 저 맑은 눈동자.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여겨졌어요. 왜 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젊었을 때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아이가 소중하다는 걸, 시간이 빠르다는 걸, 순간이 지나간다는 걸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가슴으로 알게 돼요. 경험이 쌓이면서 진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주석을 읽는 시간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라는 책의 본문을 읽어요. 사건들을 경험하고 상황을 겪고 선택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야 주석을 읽듯 그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아, 그때 그 일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젊은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것도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 되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요. 지금 당장은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죠. 대부분의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라는 걸요. 작은 일에 큰 감정을 쏟지 마세요.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일에 쓰세요.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쓴 편지였는데 보내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던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 지금 보니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그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 그 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것도 기억났어요. 젊었을 때 우리는 사소한 일을 과대평가를 합니다. 모든 일이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느껴져요.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망칠 것 같고 한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할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작은 파문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만 곧 잔잔해지듯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갖게 돼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관점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영원의 관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의 시간 속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일이 별것 아니게 느껴져요. 진짜 중요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의미를 잃어요. 저녁 무렵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이제는 오래 바라보게 돼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여름이 오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쉬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요. 젊음이 가면 가는 대로, 건강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요. 자연처럼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평온해질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래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나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찾아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건 고통이다. 얻고 나면 잠시 평온해지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죠. 그래서 진정한 평온은 욕망을 줄이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덜 원할수록 우리는 더 평온해져요. 비우면 채워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욕망을 비우면 평온이 채워지고,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지고, 후회를 비우면 지혜가 채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덜어낼수록 우리는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평온해져요. 저 무수한 별들 사이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우주적 관점을 강조했어요. 영원과 무한 앞에서 우리의 고민은 한없이 작아진다. 이것이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방의 시각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성공도 실패도 평가도 소유도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죠. 그러니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평온하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 가벼움을 배우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무게를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은 놀랍게도 가벼워요. 무겁게 만드는 건 우리의 집착이었어요.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편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했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헤어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재산이구나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수의 얕은 관계보다 낫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몇 사람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아도 돼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앙상해져요. 쇼펜하우어는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라고요. 젊음도 가고, 건강도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에 저항하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온해질 수 있죠.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거죠.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것들에 얽매여요.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면 자유로워요. 더 이상 소유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덜어내기, 이것이 인생 후반전의 핵심 과제예요. 물건도, 관계도, 욕망도, 집착도 하나씩 덜어내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벼워져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비울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평온으로, 자유로, 지혜로 채워지는 거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여정이라고요.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배워요.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요. 후회는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짐이 아니라 디딤돌이죠.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돼요. 배웠으면 됐어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지혜가 채워지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생기고 욕망을 줄이면 평온이 찾아와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진실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고 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울수록 마음이 채워져요. 후회는 지혜가 되고 상처는 연민이 되고 고통은 성장이 돼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앞으로는 더 가벼워져도 좋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걸어가도 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